어머니가 요즘 웃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봐주러 저희 집에 오실 때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아이들 밥 차려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숙제 봐주시고 힘드실 법도 한데 힘든 기색 한 번 없으셨습니다. 괜찮아. 애들 보는 게 좋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크고 더 이상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하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6시, 어머니는 알람 없이 스스로 눈을 뜹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자식들 도시락 싸고 그러고도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움직이셨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밥을 지으시고 국을 끓이시고 반찬을 데우셨습니다. 남편 밥상 차려놓고 자식들 깨우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학교 보내시고 그러고 나면 어머니도 허겁지겁 집을 나서셔야 했습니다. 공장에 식당에 남의 집 일하러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또 밥 차리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차려드릴 사람이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에 저절로 깨어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눈이 떠집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간이 많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하고 낡은 가구들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드리웁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실 이유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짓누르는 고요한 중력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깨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손주들 봐주러 저희 집에 가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설레셨습니다. 뭘 해줄까, 뭘 사갈까,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뭐였지.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획하셨습니다. 가방에 이것저것 챙기시고 버스 시간 확인하시고 혹시 늦을까봐 일찍 나서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다. 설렘이 있으셨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어머니에게 힘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시면 현관문 열기 무섭게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그 소리 들으시면 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번지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행복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낙이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
손주들 밥 차려주는 것,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 그게 어머니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 돌보시는 동안 어머니는 정말 바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시고, 학교 보내시고, 집 정리하시고, 점심 준비하시고, 빨래하시고, 장 보러 가시고, 애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셔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아이들 손잡고 집에 오셨습니다. 간식 챙겨주시고, 숙제 봐주시고, 학원 데려다 주시고, 저녁 되면 또 밥 차리시고, 애들 씻기시고, 재워주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몸은 힘드셨을 겁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어린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기색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괜찮아. 애들 보는 게 좋아. 애들 있으니까 하루가 금방 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손주들에게 매달리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주가 예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주들은 단순히 귀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목적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쁠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손주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학원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손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셔도 아이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공부하거나. 할머니 왔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안기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머니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진 겁니다. 커버린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섭섭하셨을 겁니다. 서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을 겁니다.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요즘 잘 안 오십니다. 오셔도 금방 가십니다. 바쁠 텐데 내가 뭐하러 있어. 애들도 크고 이제 내 손 안 타도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가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도 편하시겠다. 손주 돌보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쉬고 싶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어진 게 외로우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본가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셔도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기다리지 않아도 어머니는 밥을 짓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몸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냅니다. 국을 데웁니다. 식탁에 두 사람 분을 차립니다. 아버지 것, 어머니 것.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흘러갑니다. 생각 없이 손이 움직입니다. 저희 집에서 손주들 밥 차려주실 때는 달랐습니다.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주시고 예쁘게 담아주시고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해온 거야. 아이들 앞에 반찬 놓아주시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어머니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하면 어머니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그 식탁은 활기찼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금 본가의 식탁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의자 2개만 쓰입니다. 나머지 의자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반찬도 간단합니다. 굳이 정성껏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뭘 해드려도 맛있다, 안 맛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드시고 일어나십니다. 어머니가 뭘 만들든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의욕이 안 나십니다. 대충 차리고 대충 드시고 대충 치우십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십니다. 거실을 지나 식탁에 앉으십니다. 2분이 마주 앉아 밥을 드십니다. 하지만 오가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밥 먹어. 그게 전부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반찬을 먹는데 2분 사이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쌓여 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광고 소리, 그 소리들이 2분 사이의 침묵을 메워줍니다. 젊을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셨는데 번 돈을 집에 많이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당 받으시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며 혼자 속을 끓이셨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습니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악착같이 버티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건 다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바랄 게 없으셨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원망이 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체념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아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주셔도 어색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니다. 같이 삽니다. 하지만 각자 삽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과 안방에서, 아버지는 거실 TV 앞에서 2분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시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혼자이십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릇 2개, 숟가락 2개, 국그릇 2개. 금방 끝납니다. 손주들 있을 때는 설거지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애들 그릇, 컵, 숟가락, 포크, 간식 접시까지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아이고, 설거지할 게 태산이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은 싫지 않으셨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으셨던 겁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으셨던 겁니다. 지금은 설거지가 5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끝나면 또 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손은 멈췄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는 거실로 오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으십니다. 두 분이 같은 TV를 보시지만 같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 보시는 겁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나오면 쯧쯧하시거나 세상 무섭네 하시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화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TV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보십니다. 핸드폰을 꺼내십니다. 카카오톡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카톡을 잘 모르십니다. 글씨 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복잡한 건 못하십니다. 자식들이 보내는 메시지 확인하시는 정도는 하시지만 답장은 잘 못하십니다. 글씨 치시다가 틀리시고 다시 치시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전화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대신 유튜브를 보십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잘 다루시는 앱입니다. 유튜브 켜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명웅입니다. 어머니는 이명웅을 좋아하십니다. 이명웅 노래 듣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 노래 참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들으십니다. 이명웅이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으십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십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를 들으십니다. 트로트 무대 영상을 보십니다. 전국 노래자랑 다시 보기를 보십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시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가끔 따라 흥얼거리시기도 합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다가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어떤 가사가 어머니 마음을 건드린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지겨워지시면 고스톱을 치십니다. 핸드폰 고스톱 게임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하시는 게임입니다. 혼자서 패를 넘기시고 점수를 올리시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고스톱을 치십니다. 상대는 컴퓨터입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기면 잠깐 뿌듯하시고 지면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손주들 봐주실 때는 핸드폰 보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셔야 하고 간식 챙겨주셔야 하고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하고 애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TV도 보시고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시고 혼자 핸드폰 볼 틈이 없으셨습니다. 바빴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명웅이 어머니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전이 지나갑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십니다. 빨래를 돌리시고 방을 정리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십니다. 어제도 했던 일이고 그저께도 했던 일입니다.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또 닦으시고 별로 어지럽지도 않은데 또 정리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 하십니다. 손이 멈추면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무료한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머니는 계속 움직이십니다. 안 해도 되는 청소를 또 하시고 정리된 서랍을 또 정리하십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됩니다. 어머니는 또 부엌으로 가십니다. 점심을 준비하십니다. 뭘 해먹을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간단하게 하십니다. 국 데우시고 밥 푸시고 아버지와 또 마주 앉아 드십니다. 오가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거실로 오십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너무 느리게 흐릅니다. 시계를 보시면 겨우 1시입니다. 아직 오후가 한참 남았습니다. 이 긴 오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십니다. 오후에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십니다. 멀리 가시는 건 아닙니다. 집 앞 시장에 가십니다. 장 볼 게 많지 않아도 가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벽이 어머니를 가두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적거리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들 속에 섞여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계실 때는 마트에도 가시고 공원에도 가시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시면서 동네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가면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원 앞에서 다른 할머니들 만나시면 이야기도 나누시고 마트에서 아는 분 만나시면 인사도 하시고 그런 소소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 앞 시장이 전부입니다.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십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이것저것 구경하십니다. 과일도 보시고 채소도 보시고 반찬도 보시고 살 건 별로 없어도 구경하십니다. 가끔 상인과 몇 마디 나누십니다. 이거 얼마예요? 오늘 싱싱한 거예요? 좀 깎아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하루에 나누시는 거의 유일한 대화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말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이 말을 걸어주면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뭐 사가세요?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어머니에게 소소한 기쁨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다시 집안에 계십니다. 또 TV, 또 핸드폰, 또 이명웅, 또 고스톱. 반복입니다. 하루가 반복입니다. 어제와 같고 오늘과 같고 내일도 같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어머니는 또 저녁을 준비하십니다. 아버지와 또 마주 앉아 드십니다. 식사 시간은 짧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 먹고 어머니는 또 소파에 앉으십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명웅 노래를 들으십니다. 이어폰을 끼시고 가만히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TV를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이 같은 거실에 계시지만 각자의 세계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핸드폰 속 이명웅에게, 아버지는 TV 속 뉴스에.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습니다. 갑자기 짜증을 내시다가, 갑자기 울컥하시다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풀어지시다가, 예전에는 안 그러셨습니다. 늘 웃으시고 힘든 기색 없으셨습니다. 손주들 있을 때는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활력을 주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감정을 지탱해 주었던 겁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머니 마음을 밝혀주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크고 나니 어머니를 받쳐주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감정이 출렁거리십니다.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재밌는 거 찾아보세요. 친구분들 만나시든가, 같이 운동이라도 하시든가.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보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손주 뒷바라지. 본인 친구 만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본인 취미 만들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동창회도 안 가셨습니다. 동네 모임도 안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 안 벌어오는 남편 대신 생활비 버시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손주들 봐주느라 어머니 본인의 삶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본인을 위한 시간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이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자식은 바쁘고 손주는 컸습니다. 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어머니가 외로우신 겁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사셨는데 어머니가 혼자이신 겁니다. 밤이 됩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으십니다. 이명웅 영상 하나 더 보시다가 눈을 감으십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신다고요. 생각이 많으셔서요.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겨우 잠이 드십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밥상, 똑같은 침묵, 똑같은 핸드폰, 똑같은 시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집안일하고 시장 다녀오고 핸드폰으로 이명웅 보고 고스톱 치고 또 밥하고 또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고 그게 어머니의 하루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나눈 대화, 아버지와 몇 마디, 시장 상인과 몇 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어머니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시장 상인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어머니의 하루를 채워드린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웃으셨고,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바쁘셨고,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크고 나니 어머니의 하루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우신 줄.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 봐주시는 게 어머니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되니까 편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좋으셨던 겁니다.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게 좋으셨던 겁니다. 손주들한테 할머니 불리는 게 좋으셨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즘 저는 어머니께 자주 전화드립니다. 별 얘기 아니어도 그냥 전화드립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응, 그냥 있어. 이명웅 보고 있었어. 아, 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대화가 길지 않아도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밝아지시는 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전화해 준다는 것, 누군가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그게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애들 데리고 갈게요 하면 어머니 목소리가 확 달라지십니다. 그래, 언제 온다고? 뭐 해줄까? 그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아직도 손주들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겁니다. 어머니한테 손주는 여전히 비칩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봐주느라 평생 가족만 바라보시다가 이제 필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의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시며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오늘 하루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